아마존은 늘 성공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업도 여럿 있죠. 기존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해 또다시 신제품을 만든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제품을 꾸준히 낸 게 바로 성장 비결이었군요. 이런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고 싶네요. 지난편 숫자로 보는 아마존에서 매출, 브랜드 가치, 경영 실적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매년 어떻게 3, 40%씩 성장했는지 그 비결과 성공 노하우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해요. 97년 상장 이후 아마존 주식 가격 추이를 뽑아보았어요. 2000년에는 1달러가 되지 않았는데 12년에는 12달러로 상승했고 20년에는 163달러에 이르렀는데요. 물론 2017년 정도부터 급격히 상승한 것도 보이긴 하네요. 우와, 너무 부럽네요. 아마존 장기 투자자는 엄청난 수익률을 맛보았겠어요. 이런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고 싶네요. 연도별 매출과 대표 신제품이 나온 시기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1, 2년 단위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런칭하네요. 신제품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죠. 신제품을 꾸준히 낸 게 바로 성장 비결이었군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네요. 배송기간 단축을 목표로 한 프라임 서비스를 개발할 때 통상의 1년이 아닌 5개월 만에 완성해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지 짐작이 가죠? 아마존의 굵직한 서비스와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가진 건지 알아볼게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2000년에 시작하고요. 이전에는 제조사와 공급사로부터 물건을 사서 창고에 보유하고 있다가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송하는 온라인 유통회사였죠. 고객에게 매입가의 마진을 더해 팔아 수익을 확보했는데요. 마켓플레이스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합니다. 바로 공급사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처음에는 내부 반대가 있었어요. 온라인 직거래는 마진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으니 매출이 줄고 또 공급사와 아마존이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데요. 고객에게 더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고 매출은 줄더라도 고객들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요. 아마존은 고객 집착 기업이라 하는데 여기서 그런 면모가 보이네요. 이는 대성공이었죠. 오픈마켓은 오늘날 온라인 쇼핑몰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고 또 설립 초기 이후 적자이던 아마존을 흑자로 바꾼 전환점이기도 하거든요. AWS, 아마존 웹 서비스 한번 볼까요? AWS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접속해 자료를 저장하고 저장된 자료를 활용하는 건데요. 2002년에 남는 서버 공간을 마켓플레이스의 서드파티 셀러에게 무료로 임대해주며 시작하는데요. 크리스마스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시즌이 되면 웹사이트 접속이 폭증해 서버를 많이 보유해야 했어요. 이때를 대비해 준비한 서버는 비시즌 기간에는 텅텅 남아 이 공간을 협력사에 무료로 빌려주었어요. 그러다 2006년에 외부의 일반 기업에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아마존 두 축의 하나인 AWS 시작이고요. 2020년 코로나 비대면을 계기로 사용이 늘며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AWS 매출 트렌드와 비중입니다. 매출액과 매출 비중 또한 꾸준히 상승하였군요. 작년 AWS는 801억 달러, 104조 원 매출로 매출 비중은 16%인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작년 매출이 98조 원을 조금 넘었는데요. 그보다도 많은 매출이네요. 2005년에 시작한 프라임 서비스 알아볼까요? 아마존 멤버십 프로그램이고요. 연회비를 내면 주문 물품을 평소에 몇 주가 아니라 단축된 1, 2일 내에 받아볼 수 있는 건데요. 배송기간 단축을 시작으로 12년 이후에는 비디오, 게임, 음악 등 컨텐츠 구독 서비스로 확장하며 가치를 추가했어요. 멤버십 고객에게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최근은 드론을 이용한 더 빠른 배송도 시도하고 있고요. 참, 연회비는 22년 기준 139달러, 약 18만 원이에요. 이번에는 2007년 시장에 나온 킨들 알아볼게요. 아마존은 95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하였죠. 킨들을 통해 하드웨어 기기와 이북 컨텐츠 공급을 시작하는데요. 오늘날 태블릿 PC와 유사하게 생긴
책을 볼 수 있는 전자기기와 디지털 도서 콘텐츠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회사가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제 직접 기기와 콘텐츠 만들기에 도전하네요. 온라인 유통회사에서 기기와 콘텐츠 제공회사로 확장해 성장을 꾀한 거죠. 에코는 2014년에 판매 시작한 스마트 스피커인데요. 음성으로 명령해 음악 재생, 할일 체크, 알람, 날씨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장치이고요. 다른 기기를 연결해 직접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듬해 인공지능 플랫폼인 알렉사를 적용해 더 똘똘한 기기로 발전시키는데요. 21년에는 아스트로라는 가정용 로봇에 알렉사가 적용돼 집 모니터링 기능을 더하였고요. 17년 미국 유기농 전문 식품 체인인 홀 푸즈 마켓을 인수하며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출하였네요. 그리고 다음에 무인 식료품점인 아마존 고를 개장하는데요. 16년에 첫 매장을 오픈하고 1년 남짓 시범 테스트를 한 후에 연 거예요. 앱으로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고른 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되는 캐시어리스 스토어 모델이거든요. 계산대 없는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컴퓨터 비전, 딥러닝 알고리즘, 센서, 자동 체크아웃 결제 시스템 등의 기술을 적용한 것이고요. 아마존은 늘 성공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업도 여럿 있죠. 처음에 온라인 서점, 영화, 쇼 등의 컨텐츠 다운로드 서비스인 언박스, 스마트폰인 파이어폰, 그리고 유기농 식품 매장인 홀푸즈 마켓은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적자였거나 기대보다 훨씬 낮은 성과를 내었는데요. 아마존의 사업은 분명 성공도 실패도 모두 가졌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한 성공 비결 살펴보죠. 성공 노하우 1. 고객 중심에서 고객 집착으로. 아마존 기업 활동에서 고객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고객 중심에서 나아가 고객 집착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는 신제품 시장 진입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 신사업 14개 중 8개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거고 모두 성공하였네요.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확보는 비용의 1대5의 차이가 있는데요. 신규 고객 확보가 기존 고객 유지보다 5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고요. 아마존은 기존 고객을 잘 유지했고 또 신규 사업을 확장할 때 기존 고객을 참으로 잘 활용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아마존 신사업 기획서는 PPT 보고서가 아니라 보도자료와 고객 질문으로 구성된 PR FAQ인데요. 고객의 질문 혹은 의심에 답을 하며 신사업을 기획한다는 거죠. 접근 방식을 달리하였네요. 저 역시 10여 년 상품 기획 업무를 했는데 고객 관점에서 제품에 질문하며 설계하는 건 꽤 유용한 방법일 것 같아요. 다음 신제품 기획에 꼭 접목해 보려 합니다. 성공 노하우 2. 아이디어를 더해 다시 신제품을 만들어내다. 이전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다시 신제품을 만들어 내었는데요. 온라인 북스토어에서 시작해 이후 음반, DVD, 전자기기, 의류, 장난감 등으로 판매 물품을 확대하였고요. 2000년 서드파티 셀러들이 직접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오픈마켓, 마켓플레이스를 시작하였죠. 2007년에는 킨들을 통해 이북 시장으로 진출하며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로 계속 확대해 나갔네요. 오프라인 식료품 매장에 자동 체크아웃 시스템 기술을 더해 아마존 고를 런칭했고요. 이렇게 기존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해 또다시 신제품을 만든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고객에게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할지 고민에 구현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성공 노하우 3. 한 번의 실패에 포기하지 않는다. 한 번의 실패에 포기하지 않는 면모도 보여주네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그 사업을 다음 사업에 이용하거나 실패한 사업을 키우기 위해 또다시 투자하였네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인기 문구가 생각나네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비록 실패해도 꺾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로 또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언박스는 영화, 쇼,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로 출발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출시 2년 만에 서비스 명칭도 바꾸고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개편하거든요. 하지만 이후에도 인스턴트 비디오나 스트리밍 파트너스 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방향을 조정하며 컨텐츠 서비스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이네요.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CEO를 물러서며 아마존은 많은 실패를 했고
또다시 도전해 실패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였죠. 아마존은 27년 실패 역사라 하며 도전과 실패의 아마존으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 테크 기업 중 선두에 우뚝 선 비결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해요. 끝없는 도전과 실패,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짙게 묻어나네요. 하지만 최근 아마존 성장과 성과에 뭔가 삐걱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마존 곧 다수 매장이 문을 닫고 일부 적자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이후 불경기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는 건지 사업 구조에 변화가 오는 건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95년 설립 이후 28년 동안 쉼없이 달려 이룬 성과는 박수받아 마땅하고 그 뒤에 성장 비결과 성공 노하우는 본받아 마땅하죠.